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주민열람이 시작됐습니다. 서명부 가운데 개인정보와 서명 등이 도용되는 부정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전주 지역 한 지역 농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 농협에서 100억 원대 부당 대출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군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으로 유명한 정읍에도 봄 기운이 가득해졌습니다. 대중에게 비교적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절경을 뽐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을 상대로 작성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주민열람이 2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서명부에는 개인정보와 서명 등이 도용되는 부정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 장소입니다. 25일부터 서명부 열람이 시작되면서 기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명 도용 여부 등 부적절 사례가 발견될 경우 무효 처리할 계획입니다. 가장 핵심은 서명인의 서명란에 직접 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직접 서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리해서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부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서명까지 도용된 피해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피해자의 경우 도용된 사례도 기존 주소와 현 주소를 각각 다른 사람이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당하죠.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제 인적사항이 들어갔다는 자체, 또 주소도 이제 제가 그 전에 살았던 곳, 지금 새로 이사했던 곳 두 군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또 이분들을 제가 아시는 분도 아니고 전혀 모르신 분들인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기분은 안 좋죠. 가족이나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대리 서명했다는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전달했어도 본인이 서명하지 않으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주민등록 찍어갖고 보내주면은 거기서 쓰고 그런 식으로도 했어요. 쓴 사람이 안 식구가 대리로 써요. 그것도 그렇게 정형을 해요. 그런 식으로 받았어요.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남원시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기준보다 1,500여 명이 많은 11,600여 명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서명 사례가 잇따르면서 유효표 수가 유권자의 15% 이하일 경우 주민소환투표 자체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서명 토용과 같은 부정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은 오는 5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경찰이 부당대출 의혹이 있는 전주 지역 한 지역 농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전주의 한 지역 농협에 수사관을 보내 이 의혹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농협에서 100억 원대 부당대출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정칠성 임실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정을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관대하게 처리할 이유는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의 고장으로 유명한 정읍에도 봄 기운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대중에게 비교적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절경을 뽐내고 있는 관광 명소를 정명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너른 들판이 샛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마치 노란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합니다. 맑게 갠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된 만석부터에 펼쳐진 유채꽃 단지는 18헥타르, 축구장 25개 면적에 달합니다. 지나는 이제 차량들이나 모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여기 내려서 모르고 가다가도 이렇게 오고 또 동학혁명 협합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모든 그런 이제 소풍도 이렇게 오고 기념사진도 찍고. 동학농민혁명의 시작, 고부 농민봉기가 일어났던 고부면도 봄 기운을 가득 머금었습니다. 고부천을 따라 펼쳐지는 유채꽃의 향연이 봄의 절정을 알립니다. 노란 유채꽃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이곳의 경우 지역 청년들이 불법 쓰레기 등으로 황폐화된 구간에 경관 작물을 심어 조성한 겁니다. 조선 정조 때 김명관 씨가 세운 고택에도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마당 가득 쏟아지는 햇살에 곳곳에 핀 봄꽃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꽃과 나무 속에 200여 년 고택이 선사하는 아늑한 분위기는 말로 다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자연과 한옥이 어우러진 김명관 고택은 99칸짜리 집으로 국가 민속문화유산입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채인데 사랑채 앞에가 앞면으로 5칸이에요. 그러면 측면도 있겠죠? 측면에 3칸이어서 15칸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집은 99칸입니다. 정읍의 대표 명산인 내장산부터 산 아래까지 봄 기운이 더욱 짙어지면서 빗장을 푼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후하고 단아한 김명관 고택이나 그리고 초록빛 물결이 넘쳐나는 내장산을 비롯해서 정읍 곳곳이 화사하고 아름답습니다. 정읍으로 오셔서 소담스러운 봄나들이 즐기면서 편안한 휴식 취하시기 바랍니다. 호젓하게 휴식을 취하며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지역 명소가 숨은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여야 갈등 속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들을 임기 내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맹점주에게 단체 교섭권을 주는 이른바 가맹사업법 개정안.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예우하도록 한 민주유공자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당 반대가 뒤따랐지만 두 법안은 이번 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권 의결만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총선 이후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로 넘어간 법안은 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을 비롯해 5개 법안도 본회의에 오릅니다. 입법 독재라는 여당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총선 민심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나머지 쟁점 법안들도 21대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쟁의 중심에 있는 이태원 특별법, 최상병 특검법도 5월 국회에서 재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입니다. 총선 이전 직회부 절차를 먼저 밟았던 법안들도 쟁점 중 하나. 각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았던 법 있습니다. 네. 전세사기 피해지원법 개정안. 이건 선구제 후 구상에 해법이 담겨있는 법이거든요. 민생을 위해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을 빨리 합의해줘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여야 갈등 속에 5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린 숙제를 하듯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상임위에 불참하는 형태로 맞서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야당의 독주가 5월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을지가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고창에서 무장기포 기념제가 25일 열렸습니다. 국가사적 무장기포지 일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전국유족회, 주민 등 9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무장포고문 낭독과 동학농민군 진경로 걷기, 무장읍성 입성 재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130명의 고창 영선고등학교 학생들이 농민군 복장으로 죽창을 들고 7.2km 진경로를 걸어 동학혁명 130주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널리 알린 자에게 시상하는 제17회 녹두대상은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받았습니다. 130년 전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렸던 이 자리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역사의 현장이며 무장포고문 역시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에 위상을 높이고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당당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남원시와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농촌협약을 맺고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26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농촌협약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남원시는 수지면과 주생면 등 서부생활권 7개 면을 중심으로 복합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농촌 거주 여건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번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활력이 넘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과 경찰인재개발원이 오수 폐추모공원 내 경찰견 안장 업무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폐사 경찰견의 인도와 신원 증명, 안장 구역 확보, 유지 관리 등의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경찰인재개발원과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 협력에 힘써 경찰견의 장래와 예우에 부족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자입니다. 전북 정치권이 제22대 국회에서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는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부터 원내대표 선거에서 전북 총선 당선자들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는 8월 전당대회에 앞서 있을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이 정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는 6선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 조정식 의원, 5선의 정성호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 국회의원 선수와 나이에 따라 이루어지던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이 과열되면서 전북 정치권 인사들은 좋든 싫든 국회의장 선거 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북 정치권의 지금까지 흐름은 특정 후보에 대한 쏠림보다는 추미애, 조정식, 의원 양측으로 지지세가 나눠지는 양상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은 22대 국회에서 전북 정치권 세력을 양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에서 애완용 코브라가 탈출했다는 소문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집에서 키우던 애완 코브라가 탈출해 찾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밝혔습니다. 작성자의 위치가 김제시로 표시됐으나 현재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브라 사육에 대한 법 위반 여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